윤지덕 씨는 고대를 학부를 졸업하셨잖아요. 네, 저는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과. 85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어려운 학교 다녔네요. 정말 군사독재 한복판에서 그냥 학교를 다닐 때 참 힘들었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오자마자 그 광주항쟁 비디오 보고 운동권이 바로 됐어요. 그때는 강주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었죠. 85년, 86년, 90년대까지 진짜 격렬하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래서 졸업을 10년 만에 했습니다. 나도 10년 만에 아, 그러십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학부 정식으로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정책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정식으로 받으셨. 네, 제가 이제 이 약간 한국에서 리더가 되려면 지정학적 시각을 좀 갖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태지역 연구회과에 가서 미중일 관련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사람이 써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좀, 그게, 진짜 어려웠습니다. 예, 왜냐면, 심사위원을, 한 분을, 굉장히 엄격한 분을, 모셔가지고, 거의 복이 됐네요. 예, 그분 덕에 다시 썼습니다, 거의. 그분 코멘트를 가지고 수정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거의 다시 쓰다시피 했습니다. 김건희 씨도 무슨 뭐 이렇게 표절 뭐 이런 거 많이 했던데 윤진호 씨는 그런 거 없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이제 외국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썼는데, 예. 그랬군요. 그래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대학원 도시계획 설계 석박사 통합과정이 좀 설명이 어려운데 긴데 네. 석박사 통합과정 이미 석사는 됐는데 분야가 다르니까 그렇죠. 네. 석박사 통합과정 네. 한꺼번에 이수하는 거고. 네, 원래 이제 박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관련 분야의 석사가 없기 때문에 석박사 통합과정에 들어가서 원래 그게 6학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산업공학과 바로 옆에 있는 건축학과에 가게 된 거죠. 네. 그 과정을 뭐 수료했고 논문만 쓰면 되겠군요. 네, 논문을 원래 서울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년 준비하고 있어서 준비해서 꼭 과정 밟으셨으니까 꼭 쓰고 싶습니다. 쓰고 네. 싶으면 저도 잘 네. 읽어볼게요. 네. 또 고대라는 학교가 참 재밌는 학교는 저도 고대 나왔기 때문에 고대 교가 아시나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국악산 기술계 이거 있잖아요. 우뚝 솟은 집을 보라. 이렇게 하니까 한 구절 나오니까 바로 따라가더라고요. 교가인 줄 모르고 그랬구만. 그 교가를 작사하신 분이 우리 윤희상 선생님. 작사. 작사는 조지훈 선생님. 조지훈 선생님 네, 했고, 네. 유명한 조지훈 선생님 작사를 했고, 작곡은 이제 세계적인 윤희상 작곡가 윤희상 선생님이 네. 작곡을 했죠. 근데 조지훈 선생님과 윤희상 선생님이 성북구에서 잠시 살았어요. 네, 같은 동네. 같은 동네. 네, 거의 앞집이었다고 제가. 네. 그 정릉천 저 위쪽에 있었는데 나는 못 가봤는데 내가 김행배 부총장 시절에 거기를 좀 뭔가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못 찾았어. 네.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실제로는 역사자원 발굴 차원에서 특히 이제 그분이 성북동 관련해서 이렇게 정말 많은 어쨌든 자원을 발굴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정릉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문화 콘텐츠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성북구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실은 성북구 좀 자원이 많은데 아직 발굴이 좀 덜 됐거든요. 네. 전화도 괜찮으면 받아도. 근데 아무래도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옛날의 것을 배우면서도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자기 머릿속에 구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낙후돼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옛날 걸 다 버리자는 건 아닌데, 그래서 문화에게는 인문 문화에게는 도시계획에 반드시 융합되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더구나 성북구에는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7개. 7개. 성북구 관내에만. 그리고
그 주변에 뭐 이렇게 중요한 연구기관들도 밀집해 있어요. 박정희가 만든 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어떤 형태로라도 이렇게 공동 발현되는 이니셔티브를 성북구의 리더들이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것에서 나올지 구현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정말 큰 영향력을 치고 있는 그렇죠. 컬처, K-pop, K-pop 중심으로 해서 네. 나온 거지만, 성북팝, 성북 컬처 네. 이런 게 하나 그냥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네. 국회의원 할 때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 박원순 시장님하고도 여러 번 상의했는데, 박원순 시장님도 공감 중간에 돌아가셔가지고 구현을 못했는데, 연구 좀 많이 해보십시오. 네. 그 원래 2010년에 처음으로 이제 성북구 정책 공약서라는 걸 만들 때 제가 이제 그 당시 도시 발전의 3대 축으로 대학도시, 창조도시, 문화도시 이세 가지 성북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좀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 이제 김영배 부총장 정책 공약서에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약간 그림으로 좀 그러한 저의 제가 이제 그 작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의 좀 비전과 이런 것들 거기에 좀 실려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성북구의 어떤 문제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금 한 1년 정도 계속 정리해 오고 있거든요. 하면서 그 세 가지 방향은 유효한가,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신 문화도시, 또 약간 문화산업 관련해가지고 성북구의 발전 방향,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는 성북동하고 석관동 이렇게 두 부분은 문화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특히 한예종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북동은 워낙 많은 역사 문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이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원래 새로운 산업 관련해서는 A, B, C, D, E, F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AI, 바이오, 컬처 앤 컨텐츠, 디펜스, 팩토리,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컬처 앤 컨텐츠에서는 이 문제를 문화 산업 자체와 관광 산업과 연계된 형태예요, 지금 이제. 왜냐면 이제 그 성북동 쪽에 에어비앤비인가 집 빌려서 하는, 왜냐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집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머무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 상가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그 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이 세 가지를 연결한 비전을 좀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시범사업 얘기인데, 어떤 사업도 올바른 방향에 서 있지만 어떤 것이 하나 삐딱해서 안 됐다고 실패해서 단정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걸 정말 한번 이 에너지, 이 배경이 분명히 있는데 못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또 안 하고 있어서 참 좋은 뒷배경 가지고 있는데, 이 뒤에 퀘스트 뒷산만 가도 그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아까 한해종은 말이죠. 한해종은 우리나라 정말 문화체육 관광과 운영하는 그런 그 대학이잖아요. 농부도 좋다, 공장 기술자도 좋다. 자기 기능이 있으면 거기 와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그래서 우수한 연주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게 석관동에 있다는 것만 해도 무척 좋은 자원인데, 이걸 이렇게 잘 연구해서. 그러니까 저번에 성북커피 축제에 가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한예종의 동아리 친구들이 와서 아주 퀄리티가 엄청나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장위 뉴타운 쪽 관련해 가지고 지역 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교육, 그 다음에 문화, 이렇게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문화 쪽은 한예종과의 연계 속에서 그 문제를, 계획들을 많이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구상을 잘 가다듬어서, 아까 저는 뭐 윤희상 평화전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윤희상 선생님이 올바로 평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고려대학교 교과를 작곡했다는 것은 베토벤이 독일 국가를 작곡한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네. 그러고 고대 나왔다 그러면서 교과 작곡자가 누구예요? 몰라요. 그만한 우리가 좀 그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K컬처가 막 일어서고 있는 이 마당에 네. 새로운 질적 보양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윤진호 씨는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잠재력이 있는 분이신데 언젠가 어떤 책을 보니까 민주주의의 가드너, 정원사 이런 표현을 내가 본 것 같은데 네. 그 민주주의의 가드너, 정원을 가꾸고 이렇게 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 이런 뜻인데 어떤 그 의미가 있나요? 정원사라는 뜻이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오바마 대통령. 극찬했던 책 가운데 민주주의의 정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원. 예. 이제 거기에 민주주의 정원사가 되겠다 이런 거. 네, 저는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2010년부터 18년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 설계, 정책 어떤 조정 이런 것의 한 축이었다면 하나로는 이렇게 민주주의 정원사. 제가 하고자 했던 부분을 가장 좀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왜냐면 정원사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풀이 잘 자라려면 잡초도 이렇게 약간 뽑아주고 물도 주고 약간 햇빛도 하면서 정원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냥 내비둔다고 성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돕는 역할을 누군가는 하고 뭔가 지원하는 역할들을 계속 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모순성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지만 또 그냥 간섭하면 또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관이나 정부가 어떤 민간적 흐름을 이렇게 전혀 관여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 관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관료주의. 네. 관이 지배하려고. 그렇죠. 관의 뜻대로 그냥 흐름 왜곡시켜 오려고. 네. 그런 걸 역사 속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확히 리더가 이것을 어느 정도 어떤 손에서 할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지배하게 돼요. 그렇죠. 그냥 네. 지원하게 된다는 뜻은 지배한다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민간의 흐름을, 창의적인 흐름을 오히려 곡해하고 저해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정원사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행정의 독단과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끝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주민자치.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어떻게 보면 자치회, 자치정부 이렇게를 목표로 분명하게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에서 그 문제가 결국은 시민의 참여, 시민의 성장, 시민의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야 되니까 그 문제를 뭔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러나 앞에 나서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역할. 이런 면에서 그냥 가드너, 정원사라는 말이 그 역할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분한 말 좋아하시는구나. 네. 자라게 하고 물 주고 하는 것이지 결코 이걸 그냥 뿌리채 막 흔들어 버리는 게 아니니까. 네. 난 요즘에 K컬처, K문화가 세계적인 유행이 되는 것을 정부가 너무 나서는 걸 나 좀 걱정하고 있어요. 그냥 놔둬. 그리고 필요한 부분 뒤에서 그 소문난다게 들어서 이게 좀 필요한 것 같고 문화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 우리 기업도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원사 그런 뜻이군요. 네네. 그 윤진호 귀여운 정원사? 귀여운 것 같지는 않아요. 편안한 정원사? 편안한 정원사. 하여튼 정원사이군요. 정원사, 가드너.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그런 별명이 좀 붙었군요. 네. 사람들이. 요즘 여기 뭐 나는 솔로인가 이런 데서도 많이 그 두부 스타일의 사람들이 인기다. 저보고 그래서 두부형이라고. 아니, 외모 보고 오지 마라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사람도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예쁜 사람도 악마의 길이 있을 수도 있고 한다. 사람을 제대로 봐야 된다. 그런 뜻으로 귀엽다는 뜻이니까. 귀여운 사람 아니에요? 네. 내 눈에.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하면 기억나죠. 제일 귀여운 사람은 저의 부인인 것 같아요. 잘 계세요. 내가 네. 참 일찍이 결혼해서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아니, 내가 언제 처음 봤냐면 노동운동할 때 네. 전철 1호선 타고 가는데 그때 부인을 봤어. 인사하고. 네네. 얼른 생각하고 저렇게 짜고 가는데 그때 그 인상이 잊어버리잖아요. 훌륭한 분이시죠. 저랑 아직까지 살아주고 계시니까. 그렇지. 돈 못 벌어다니고 고생만 시키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정말 여복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카메스라 부인은 학교가? 적십자 간호전문대. 적십자 간호전문대요. 네. 지금은 이제 중앙대학교로 이렇게 아. 합쳐졌거든요. 그랬군요. 네. 학생운동하다 만나신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87년 87년 여름에. 그 유명한 87년에 네, 여름에. 시위하다 만났습니까? 아니 이제 같이 공부하다가 공부하다가 공부 쪽에서는 제가 약간 두각을 많이. 그래서 그때 저의 모습을 보고 약간. 진지해요. 대신 늘 공부하고 책을 가까이 하고 정리하고 숫자를 세고 저는 숫자를 잘 못 세요. 가끔 제 나이도 잊어먹어요. 그렇습니까? 그건 잊어버릴 수도 괜찮아요. 밑으로 잊어보면 괜찮은데 위로 잊어먹으면 그렇죠. 아무튼 윤전시 출판기념회가 상당히 성황이 됐고 김영배 성북갑 지역위원장이면서 국회의원 그리고 김남근 성북을 지역위원장이면서 국회의원께서 경례의 말씀을 해주신 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고 특히 윤진호 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조금 더 알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진호가 꿈꾸는 도시가 아니라 정말 윤희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윤진호 씨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있으면 해보세요. 성북구는 조금 뭐랄까 정말 능력 있는 구청장 또 그런 분을 가질 자격이 있는 동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역할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아쉬운 동네다. 이렇게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산이라든지 이렇게 환경도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일자리 이런 것들이 좀 복합된 그런 공간으로 성북구를 좀 바꿔내서 성북구가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여기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성북구를 바꾸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병목점에 와 있어요. 네.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정말 가난한 동네 있잖아요. 이게 어느 사이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것도 뭐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발전한 모습이었는데 이게 한계에 도달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게 주어져야 돼요. 삶의 질을 위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여기 성북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전체가 마찬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분들 다 유권자가 되실 텐데 그분들에게 삶의 질의 개선이 정말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물론 젊은 층에게 창업과 취업과 소득과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면서 같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주는 어떤 행복에 더 다가서는 백세라고 할까요? 백세가 되니까 행복 백세? 이런 것도 필요한 개념이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 2010년도하고 제일 크게 제가 변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를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돌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어쨌든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을을 만드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저의 미래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단지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도 나도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역분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보면 노후를 이렇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이 많이 돼서 이번에 이제 요즘은 새로 굉장히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에 대한 어프로치 대단히 중요하고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과거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다른 면을 보니까 많은 성북구 주민들이 한 가정마다 아픔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네. 건강상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슬픔과 좌절이 없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그 아픔을 잘 보듬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아픔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아이씨, 아내가 못 일어났어요. 지금 간호로 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 이런 것들이 집안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가정마다 찾아온 초고령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건 환절기가 되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요. 저랑 같이 일했던 병원인들도 많이 정말 어려운 그 병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설명하면 많이 길어요. 그런 분들이고 저분들이 조금 뭔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어떤 주변이라든가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좋은 삶을 하루라도 더 영위할 수 있는 좀 우정어리고 행복 넘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중요한 과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겪어보니까 참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2년 동안 이제 좀 어머니를 이렇게 돌보면서 이게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를 함께 같이 고민하고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고령화 관련돼서 많은 정책적 시도가 있는데 저는 이제 도시 전문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실은 이동하시는 문제, 사시는 문제, 주택 문제 또는 뭐 이렇게 교통 접근성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약간 이제 거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돌봄 문제 이런 것들을 지역 사회와 연계되는 형태로 왜냐하면 자식들은 좀 많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옆집에 있는 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은 최근에 이제 노원구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도적으로 움직인 자치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례 연구를 많이 하면서 성북구도 좀 그 변화를 반드시 좀 실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행복한 100세를 만듭시다. 행복한 100세의 성북구 이렇게 만들고 선배님과 저도 행복하게 100세를 잘 이 동네에서 살아갔으면 지금 좋겠습니다. 체중이 조금 빠진 것 같소? 네네. 아침에 인사를 좀 많이 드리는 거죠. 난 그 전에 이렇게 약간 무거운 그런 표정이 훨씬 더 진호, 진짜 호랑이 같았었는데 요즘은 조금 호랑이가 날렵한 호랑이가 되신가. 두 가지를 다 쫓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아무튼 이게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인사드리고 또 저녁에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빠지겠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래야 또 참모습이 보일 텐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윤지선 씨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윤지선 씨가 제대로 알림이 되어서 알려져서 그 진가가 진짜 호랑이의 모습이 잘 알려져서 이렇게 좀 올바른 어떤 선택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